세균과 바이러스에 강해지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기. 첫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지속시키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더 효과적이지요. 일상생활의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만들어 간다면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며 몸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들을 잘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해진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 음식을 강하게 부정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기에 좋은 음식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미, 멸치류, 콩류는 완전식품으로 영양 만점입니다.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바랍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여 장을 튼튼하게 합시다. 신맛과 쓴맛, 매운맛도 인체에는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천천히 맛보며 즐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물과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항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림프군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평소에는 휴면 상태이지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증식하여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열과 염증이 동반되게 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면 고열은 대부분 가라앉고 몸도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발열과 염증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현상인 것인데 이를 참지 못하고 많은 해열제나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은 항체 활동 과정의 자연 치유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염 진통제, 혈압 치료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차츰 줄이고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목욕으로 신체 체온을 높이기 바랍니다. 목욕은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높입니다. 체온을 1도씨 올리면 면역력은 5배가 강해진다는 것은 따뜻한 물로 체온을 상승하는 작용을 통해 혈액의 흐름이나 대사 능력이 활발해져 온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사람을 기분 좋게 하여 부교감신경 활동도 촉진시켜 질병의 예방에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 바랍니다. 호흡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며 호흡을 조정하는 것으로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는데 몸속에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몸은 이것을 배설하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하루 적당 시간을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기분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개선되면서 맥박이 천천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병에는 웃음만한 치료가 없습니다. 웃음은 궁극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을 자아내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면서 쉽게 병에 걸리지 않고 병자도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항상 싱글벙글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원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로버트 실버스타인 박사는 웃음은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을 줄어들게 하여 자연 킬러 세포와 T세포 등의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면역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최근 웃음과 면역 기능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웃음과 면역 지표에 대한 실험에 따르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웃은 환자들은 자연 살해세포의 활성도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약 3% 정도가 코미디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양 프로그램에 시청을 한 비교 집단은 자연 살해세포의 활성도가 약 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의대의 실험에 의하면 웃음과 유머는 T세포와 자연 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감마 인터페론의 생성을 부추기고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성을 가속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늘 긍정적이고 웃는 습관을 길러 면역 기능도 높이고 대인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7번째, 적당한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몸에 열을 발생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중력을 거슬리며 살기 때문에 중력에 버틸 수 있는 골격 강도를 유지하는 적당한 운동의 실천은 건강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수면은 무의식 상태에서 뇌와 신체의 휴식입니다. 수면 상태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회복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TV 시청,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빛과 소음 등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주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8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잠자고 있는 500여 개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서 자기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중 주요 장수 유전인자로 알려진 텔로미어, 미토콘드리아, 시르투인의 활성화에 대해 주목해 나가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해 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여 더 나은 건강을 만들어 갑시다.